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탄소 중립 관련된 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선전포고, 좀 자극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정부가 칼을 좀 꺼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대상승이 기대가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탄소 중립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 지금 또 어디로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 있는지, 수혜를 받을 업종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 내년 대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딱 한 종목 저평가 우량주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거는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다.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뭐 다른 뉴스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나오는 게 무조건 80%까지 줄인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도입을 하면서 우리한테도 세금을 때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 더 할 거 없이 80%까지 줄여라. 그래서 선전포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뉴스를 봤을 때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앞으로도 줄여 나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사실 어느 정도 너무 과한 거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 수혜주를 찾을 건 아니고 어떤 걸 가지고 찾냐고 하면은 또 다른 뉴스를 보면 뭐가 나왔느냐. 지금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실 게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기자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기자를 욕해서 좀 죄송해요. 어쨌든 원전을 줄이고 석탄 발전을 최소화해가지고 뭐한다. 모자라는 전력을 중국과 러시아와 해저 전력망을 연결해 수입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당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꺼내들고 있는 카드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80%까지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계획을 꺼냈다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중국과 러시아 해저 전력에 대한 망을 연결해 수입해가지고 황당한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황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기자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라고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목적에 대해서도 뭐라 적혀 있냐? 탈원전 시대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족한 전력망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력망을 연결해가지고 전력 공급을 받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고 제가 지금 이걸 왜 이야기하냐? 지금 보면은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싶은 거예요. 보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어제장에 나온 거잖아요. 어제장 보면 8월 5일 어제장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8월 5일 오후 5시에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80%까지 줄이겠다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제 정부의 발표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저 전력망을 연결해 수입한다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지금 보면은 과거의 뉴스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뭘 찾아냈느냐? 지금 보면은 저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한중일 해저 전력망 연결 이제 슈퍼그리드는 핵심 도시다. 도시 인천이다고 하는데 지금 뭐 과거에 이런 얘기가 계속 보면은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2020년도 착공이다. 그러니까 2017년도 때 이미 이제 이때가 우리 아마 이제 그 해저 전력망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KT 서브마린이 좀 급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때 딱 찍었던 게 2020년도에 착공한다. 그러니까 딱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말쯤이죠. 이제 임기 말쯤에 착공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뉴스를 봤을 때도 실제로 뭐 어떤 얘기가 있냐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부터 뭐라 했어요? 슈퍼그리드 사업에 뭐 했다?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슈퍼그리드에 대한 애착을 가졌고 그 다음에 임기에 이제 대통령을 하자마자 했던 게 아까 얘기한 뭐라고요? 슈퍼그리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이야기했고 여기 된 거 나오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와준다고요? 아까 얘기한 2022년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좀 버벅거린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좀 많이 버벅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또 얘기했던 뉴스 뭐예요? 지금 여기 아까 보여줬던 건데
그 뉴스의 일부를 보면요. 한중일 공동으로 추진키로 협의하고 2022년 부분 착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7년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와 함께 전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뭘 없앤다고요? 원전이라든지 이제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면서 줄이면서 80%까지 탄소 배출을 절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아까 이제 기자분께서 올려준 해저 전력망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 그럼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과거 2017 뭐예요? 지금 뉴스를 제가 딱 보여드리잖아요. 2012년도부터 이미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도부터 슈퍼그리드에 대해서 이미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도에 대통령이 돼서 뭐 했다고요? 되자마자 했던 게 아니죠. 2017년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2017년도에 시작하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슈퍼그리드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2017년도에 뉴스가 나왔던 게 2022년도에는 착공을 한다. 지금 이 타이밍이 절대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자분이 해줬던 황당한 얘기가 나온다는 절대 저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해저 전력망을 연결해 수입한다는 황당한 계획. 이 계획이 절대 황당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탈원전이 이런 걸 떠나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정부가 진행하는 게 그린 뉴딜 정책 중 사업 중 뭐라고요? 그 해저 전력망. 우리는 지금 해저 전력망 관련되는 수혜주를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실 과거에 2017년도 그때 해저 전력망 관련해서 KT 서브마린이 많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해저 전력망과에서는 두 가지 기업이 있죠. KT 서브마린과 LS.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KT 서브마린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 바로 이제 LS입니다. LS를 소개시켜드린 이유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과거 뉴스를 찾아보면은 자, 해저 케이블 공장 증설에 총 304억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뭐 때문에 체결했느냐? 여기 나옵니다. 체결한 이유가 LS전선은 향후 동해 공장의 케이블 뭐 얘기하면서 지금 투자 협약 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나와주는 부분들 해저용 케이블 기계 장비 대규모 투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협약을 정부와 이제 진행하고 체결각서를 하면서 이제 보면은 슈퍼그리드 해저용 케이블 기계 장비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하는 게 이 KT 서브마린보다는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슈퍼그리드라는 이 이슈를 타게 되면은 슈퍼그리드 해저용 케이블 기계 장비에 대규모 투자의 계획이다라고 밝혔던 LS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 LS 전선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뉴스를 보여드릴 게 또 여기 추가적으로 뉴스가 아니죠. 기업 보고서를 보여드리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LS 전선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사야 되는 거는 LS 전선이 맞아요. 왜? 지금 보면은 주요 4건의 사업 파트너는 각각 독일 뭐 있고 이거는 LS 전선이 단독 공급하는 형태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규모는 1조를 넘어설 것이고 역시 LS 전선이 단독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LS 전선이거든. 근데 LS 전선을 소개 못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차트를 봤을 때 LS 전선은 차트만 봐도 소개시켜드리기 어려워. 근데 LS전선 같은 경우는 차트를 떠나가지고 이제 KOTC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LS를 띄워놨지만 지금 LS전선을 들어가 봤을 때는 보면은 이제 빨간색 글씨 보이죠? 보면 여기 주황색의 빨간색 글씨가 뭐냐면 KOTC로 해갖고 장외거래예요.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고 지금 실제로 사실 차트만 봐도 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도 뭐라 했어요? LS 전선이 지금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가 되겠느냐? LS 전선이 수혜 받을 거를 결국에는 LS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슈퍼 그리드라는 사업, 뭡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슈퍼 그리드에 대한 이거를 현 정권이 밀어붙였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뭐다고요? LS를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LS. 사실 주봉이나 월봉이랑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갈 만한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때 지금 갈만한 차트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저는 이 종목의 차트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대 지금 대략적으로 7만 원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현재 구간대에서 여유롭게 저는 적어도 4만 5천 원에서 7만 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한 5에서 6 정도로 때려 박는다. 그럼 저는 LS라는 종목을 내년에 봤을 때 12만 원 정도까지는 여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2배 정도 수익은 나오겠죠. 그래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지금 현 정권에서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엮으려는 게 저는 슈퍼 그리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저 전력망, 이거를 절대로 해저 케이블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LS를 안 사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이슈가 있을지, 해저 전력망이라든지 케이블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라든지 모멘텀, 관련 수혜주가 있을지 분석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